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들린 건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랑 간호는 연희가 맡을 거예요.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취해서 덜 깬 머리로도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연희는 민수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아직 30도 안 된 어린 며느리죠. 저를 보는 연희의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분명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닐 텐데. 여보, 그런 걸 갑자기.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나 먼저 나갈게. 그렇게 민수는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어린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하지만 네가 이런 걸 다 맡을 필요는 없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희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위어 보였어요. 직장 일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떠맡게 되다니. 그때 작은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은 어디 갔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갔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역시 형님답네요. 어머니, 저는 내일부터 출장이 있어서요. 한 달 정도 지방에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폭탄이었어요. 결국 연희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연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29살의 시어머니 간병까지 떠맡게 된 며느리.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연희는 제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목을 꺾은 채로 자는 모습이 얼마나 불편해 보이던지. 저는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거든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쯤 링거가 떨어져서 기계음이 울렸어요. 연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링거가 다 떨어진 것 같아. 간호사를 불러줘. 연희가 바로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새벽에 깨워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건. 며느리가 이런 걸 다 해야 하나? 아들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아주는 동안 연희는 계속 제 곁에 서 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도 말이에요.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며느리분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네요. 간호사의 말에 연희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잘 돌봐준다는 게 당연한 일인 양 여겨지는 게 싫었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후 연희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조금 더 주무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연희야, 너도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저는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연희의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떻게 잠이 안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희야, 솔직히 말해. 힘들지? 연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이 아니겠지. 직장 일도 하면서 이런 일까지 하려면. 어머니, 괜찮다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죽을 끓여왔어요. 어머니, 소화하기 좋게 단호박죽 끓였어요. 고마워, 연희야. 그런데 너는 아침 먹었니? 집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하지만 연희의 가방에는 도시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점심 도시락인 것 같았는데 양이 너무 적어 보였어요. 연희야, 점심은 충분히 챙겼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연희는 자신의 끼니까지 줄이면서 저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아침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연희가 잘 돌봐드리죠? 응, 잘해줘. 그런데 너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최대한 오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연희야, 고생 많이 해. 그리고는 연희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나가버렸어요. 격렬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요. 연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연희가 회사에서 급하게 와서 제게 밥을 먹여주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 1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였어요. 연희야, 너는 점심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까지 왕복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제대로 먹을 시간이 있을 리 없었어요. 오후에 시누이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언제 올 거니? 엄마, 요즘 아이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괜찮죠? 또 연희가 잘 돌봐준다는 말이었어요. 미영아, 연희도 힘들어. 가끔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정말 시간이 안 나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날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연희가 다시 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연희야, 오늘 하루 어땠니?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걱정이야. 연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희의 손이 많이 차가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연희가 또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연희의 잠든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걸 보니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이 갔어요. 하지만 깨우기도 미안했어요. 새벽에 또 링거 소리가 울렸을 때 연희는 바로 일어나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얼마나 예민하게 자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 또 깨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더욱 짙어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연희가 먼저 쓰러질 것 같다는 걸.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며느리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게. 연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제 컨디션을 확인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연희의 첫 마디는 항상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연희야, 넌 언제 쉬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연희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늘었고 어느 날 저녁 연희가 병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야근을 해서 조금 늦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그런데 넌 저녁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29살 며느리가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다니. 연희야, 미안하다. 이런 걸 네가 다 맡아야 하나 싶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새벽에 링거 소리가 날 때마다 연희가 일어났어요. 깊게 자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의자는 너무 딱딱했거든요. 연희야, 집에 가서 자. 간병인을 부르자.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간병비도 비싸잖아요. 연희는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그 모습이 점점 안쓰러워 보였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는 날이 늘었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물 좀 따라 드릴까요? 연희가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야, 앉아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연희는 물컵을 가지러 갔어요.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점심시간에 연희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이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넣었어요. 고맙다. 그런데 너도 같이 먹자. 저는 회사에서 먹을게요. 하지만 연희의 가방을 보니 회사 도시락은 없었어요. 분명 또 간단히 때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연희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조금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손도 차갑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때였어요. 제가 정말로 깨달은 건 이 어린 며느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를 돌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밤 10시쯤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좀 집에 가서 씻고 올게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게요. 집에서 자. 내일 오면 돼.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결국 연희는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으로 보아 샤워를 급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연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며느리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게. 다음 날 아침 연희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처럼 죽을 끓여왔지만 말수가 더 적었어요. 연희야, 무슨 일이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연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점심시간에 연희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연희야, 무슨 일이니? 늦었네. 회사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연희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사가 자꾸 병원 일로 지각하고 조퇴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연희가 회사에서까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연희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연희가 더 늦게 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연희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야근을 했어요. 병원 일로 못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졌어요. 쟤 때문에 연희가 회사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어서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외로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죠.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도련님은 출장이라고 하고 시누이는 애들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그래, 그 애들이 너무했어.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만 이 모든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연희가 잠든 후에 생각해봤어요. 과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 걸까? 다른 가족들은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 새벽에 링거 소리가 울렸을 때 연희가 평소보다 더디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깊게 잠들었나 봐요. 괜찮아, 연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되면 아들들이 잠깐 얼굴을 비춥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토요일 오전 민수가 연희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 뭘요? 연희 혼자 다 맡기고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그리고 연희도 괜찮다고 했어요. 옆에서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 형제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가 몇 개씩 겹쳐 있거든요.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골프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골프라니. 민수야, 골프는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이게 중요한 접대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민수는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연희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일요일에는 민호가 왔습니다. 출장에서 잠깐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호야, 너는 언제 출장 끝나니? 아직 한 주 더 있어야 해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민호도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내일 새벽 기차를 타야 한다면서.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돌아오면 교대할게요.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은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연희가 잘해주죠? 연희는 잘해주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아, 그래도 여자가 세심하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연희가 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떠넘기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연희가 늦게 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연희야, 무슨 일이니? 늦었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서요. 연희의 얼굴이 유독 지쳐 보였어요.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연희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연희 잘해주죠? 민수야, 연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 너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정말 바빠요. 요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도 어머니, 연희도 이해해줘요. 나중에 제가 승진하면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지금 당장 힘든 건 연희인데 나중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연희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혼자 다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어머니, 그래도 형이 장남이잖아요. 그 집에서 하는 게 맞죠. 또 장남 얘기였어요. 장남이면 뭐든 다 떠넘겨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연희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아들들은 각자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새벽에 연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소리가 났는데. 그냥 복도에서 나는 소리였는데도 연희는 바로 깨어났어요.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다시 자. 정말 괜찮으세요? 확인해 볼게요. 연희는 몸이 피곤한데도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이런 게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출장이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또 연희에게 부탁한다는 말이었어요.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점심시간에 연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도련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출장이 더 길어진다네. 연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연희야, 힘들면 말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신우이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왜 한 번도 안 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미영아, 가끔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연희가 혼자 다 하고 있어. 엄마, 언니가 워낙 잘하시잖아요. 저는 애들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나요. 또 연희가 잘한다는 핑계였어요. 모든 가족이 연희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연희도 힘들어.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시집간 몸이라. 미영이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날 저녁 연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이 모든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핑계만 대고 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야, 네 말이 맞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가족이면 함께 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연희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새벽에 민수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가 있어서 지방에 가야 해요. 연희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동창회라니. 어머니가 아픈데 동창회가 더 중요한가요? 아침에 연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연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요? 오빠는 정말. 연희야, 너무 화내지 마. 그 사람이 그래. 어머니, 저도 이해할 만큼 이해했어요. 이제는 정말 지쳐요. 연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날 하루 종일 연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말수도 평소보다 적었고요. 저녁에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가끔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도망치고 싶다는 말까지 할까요? 연희야, 많이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병실이 찜통 같았습니다. 연희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연희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빨개. 네, 괜찮아요. 지하철이 고장나서 1시간이나 걸었어요. 1시간을 걸어서 병원까지 온 거였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랬겠죠. 연희야, 그럴 때는 택시 타고 와.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는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저녁 시간쯤 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드물게 평일에 온 거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왔어요. 민수야, 잘 왔다. 연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었어. 민수는 연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연희야, 고생 많아. 그런데 어머니 간식은 준비했어. 연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미쳐. 아, 그래? 어머니가 과일 좋아하시는데. 그때였어요. 연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만 다 맡기세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연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갑자기라고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달 넘게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라고 하세요? 새벽마다 깨고 회사 끝나고 바로 병원 오고 집에서 밥해서 가져오고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요.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제 몸도 챙겨야 하는데 왜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해야 해요? 연희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시누이는 결혼했다고 아이 얼굴도 안 비추고 작은아버지는 출장이라고 1달째 없고 오빠는 바쁘다고 주말에만 잠깐 와서는 제가 잘한다고 치켜세우기만 하고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연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제가 언제 이런 걸 다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희야, 미안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저 혼자 1달 넘게 매일 병원 오는 걸 보고도 몰랐다고요? 제가 살이 빠지고 다크서클 생기는 것도 못 봤다고요? 그제서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연희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같이 해야 해요. 연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저 오늘은 집에 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연희야, 그럼 어머니는? 오빠가 하세요. 저도 하루 정도는 쉴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연희는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민수와 저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연희한테 너무 의존했나 봐요. 그래, 너희들이 너무 무책임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해야지. 연희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민수가 병실에서 밤을 샜어요. 처음이었어요. 의자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경험한 거죠. 새벽에 링거 알람이 울렸을 때 민수가 일어나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런 게 매일 있는 거예요. 응, 하루에 3~4번씩.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목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목이 너무 아파요. 의자에서 자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연희가 1달 넘게 저기서 잤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의자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매일요? 응, 매일. 그제서야 민수가 연희의 고생을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연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희야, 어디야? 나와 볼 수 있어? 한참 후에 민수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연희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겠어. 연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제일 화난다고. 민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희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앞으로는 제가 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겠다고. 잘했어. 그날 저녁 연희가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연희야, 어떠니?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소리 질러서. 아니야, 연희야. 네가 할 말을 한 거야.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셨죠? 뭔 소리야.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가 힘든 걸 보는 게 힘들었어. 그날 밤 민수도 함께 병실에 있었어요. 연희와 민수가 돌아가면서 제 곁을 지켜줬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연희야,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 나도 도울게. 민수가 연희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응, 약속해. 하지만 연희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새벽에 링거 소리가 울렸을 때 민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연희야, 자고 있어. 내가 할게.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아침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다른 가족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 앞으로 어떻게 간병을 나눠서 할지 정하는 회의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다른 가족들이 협조할까요? 며칠 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간병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민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형이 장남이잖아요. 그 집에서 하는 게 맞죠. 순식간에 책임 떠넘기기 싸움이 시작됐어요.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도 아들이잖아. 왜 나만 해야 해? 형님이 큰 집이니까 당연히 형님이 해야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결혼 안 한 게 면죄부야. 너도 내 아들이야. 두 아들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연희는 울음을 삼키며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니? 연희 보기에 어떻겠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뭐야?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 간병보다.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희 혼자 다 하고 있잖니. 그게 맞는 일이야. 민수가 변명처럼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 다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교대로라도 해야지. 연희만 희생하면 되는 거야. 그때 민호가 더욱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형수님이 워낙 착하시니까요. 저희가 좀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의존이 아니라 떠넘기기지. 제가 화를 내자 둘 다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금세 또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지쳐하는지 몰라. 회사에서도 더 이상 쉴 수 없다고 하는데 민호가 제안했어요. 그럼 간병인을 써요. 간병비는 누가 내? 그야, 형님이. 왜 나만? 너도 아들이잖아. 또 다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어요. 이때 연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복도에서 다 들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연희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계속할게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연희야. 이건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는데요. 연희가 아들들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내가 할게. 일주일에 이틀이요? 그럼 나머지 5일은 누가 해요? 연희가 반문했어요. 민호도 해야지. 저는 정말 바빠서. 프로젝트가. 민호가 또 핑계를 댔어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 혼자 하죠.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희의 마음의 상처가 깊게 패인 게 느껴졌어요. 연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시댁분들이 이런 분들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민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본인 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고. 그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연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민호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해요?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열흘 동안 병원에서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말해요? 정중하게 부탁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만 더 틀어졌어요. 연희는 여전히 대부분의 간병을 혼자 떠맡게 생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어요. 아들들이 나간 후 연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나 봐요. 아니야, 연희야. 내가 할 말 다 했어. 속이 시원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희에게만 짐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적지 않은 병원비에 간병비까지요. 통장 잔액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벌써 상당한 금액이 나갔는데 간병비까지 더해지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연희가 간병 의자에서 졸다가 목이 꺾여 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간병인을 부르자.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연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잖니. 더 이상 못 보겠어.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루에 15만 원씩 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희가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돈 걱정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니. 내가 편해지는 게 더 중요해.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15만 원입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조금 더 비싸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 제 적금을 다 털어도 2달이 한계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병인 이숙자 씨가 오게 됐어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숙자 씨가 와서 저를 돌봐주니 연희가 한결 편해 보였어요. 드디어 집에 가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됐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간병인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연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계산해 보면서 불안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연희가 편해지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민수가 그제야 미안해하며 찾아왔어요. 엄마, 간병비는 제가 낼게요. 지금 와서? 제가 서운하게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요. 연희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미안한 걸로 되는 일이야. 연희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났는지 몰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간병비 다 낼게요. 엄마도 적금 다시 넣으세요.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숙자 씨 덕분에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연희도 직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혼자 후회하며 중얼거렸어요.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이숙자 씨가 말했어요. 요즘 이런 집이 참 많아요. 며느리한테만 맡기고 아들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래요. 네,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작 친아들들은 바쁘다고만 하고.
역시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워지셨죠?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널 미워해? 그날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앞에서요. 연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이니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연희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아프신 분이 뭘. 연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나흘째, 닷새째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연희가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쉴 수 없다고 하고 남편은 바쁘다고만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연희야, 그래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까지 나 몰라라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로봇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24시간 내내 간병을 할 수 있겠어요? 맞아, 연희야. 네 말이 다 맞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에서는 눈치 주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연희가 그동안 쌓였던 속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였어요. 당연하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제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희야, 정말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야 말씀해 주시네요.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고맙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남편한테도 실망했어요. 본인 어머니인데 아내한테만 맡기고. 연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민수도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하더라. 지금 와서 미안해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연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시니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연희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연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머니, 사실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구나.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특히 혼자서 모든 걸 떠맡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연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만약 어머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연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어. 내가 확실히 할게. 연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요. 그래, 연희야.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해. 그날 이후 연희와 제 사이가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간병은 간병인 이숙자 씨와 연희가 함께 맡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아들들은 침묵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2025년인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민수는 그제야 간병비를 대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가 약속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연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요? 민호는 여전합니다. 가끔 병문안 와서는 형수님이 대단하다는 말만 하고 가요.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참 편한 인생이군. 속으로 중얼거릴 때마다 화가 납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숙자 씨는 낮에만 와주시기로 했어요. 밤에는 또 연희가 돌봐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써보시는 게 어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비용이 또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남편이 다 낸다고 했잖아요. 연희도 이제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죠. 병원에서 지낸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왜 시댁에서는 그걸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숙자 씨가 말한 게 맞아요. 이런 일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은 가정에서 며느리들이 혼자 모든 걸 떠맡고 있다고요. 왜 하필 며느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공평하고 당연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해요. 퇴원 전날 밤, 연희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어머니, 내일이면 집에 가시네요. 그래, 연희야. 고생 끝이다. 정말 고생이었어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연희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확실히 할게.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하는지, 왜 아들들은 책임을 회피하는지. 2025년인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며느리들이 연희처럼 혼자 모든 걸 떠맡으며 지쳐가고 있겠죠. 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 중 한 명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연희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병원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연희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조금씩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들이지만 적어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